요즘 무더위에 선크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덥고 자외선이 강한데 거기다 선크림까지 열심히 챙겨 바르려고 하니까 더욱더 피부가 답답하게 여겨지는 게 요즘입니다. 자외선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 제대로 알고 바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선크림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선크림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보면요, 선세럼, 선스틱, 그리고 선쿠션, 선젤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형들로 선크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제형들의 자외선 방어 효과가 괜찮은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전에는 우리가 선크림을 두껍게 발라야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런 제품들은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도 권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들한테. 그런데 사실상 효과가 이것들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자외선 차단 효과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양을 바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자외선 차단 성분 자체는 뭐 크림이나 미스트나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많이 바를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두꺼운 선크림을 바를 바에는 그냥 안 바르는 거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바르기 편한 걸로 덧바르는 게 그나마 안 바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즉 선블럭의 어떤 사용감, 편하게 바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잘 안 따라주면 사실 잘 안 바르게 되거든요. 충분하게 안 바를 바에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쓰기 편한 거라도 좀 바르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톤업 선크림, 선 틴트 같은 것들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톤업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틴트 제품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요, 가시광선 차단입니다. UVA, UVB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고 차단을 하고 있지만 가시광선에 대한 차단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게 요즘 선블록 선스크린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SPF는 자외선 B, UVB의 차단 지수고요, PA라고 표시되는 PA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그 더하기 표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외선 A, UVA에 대한 차단 지수입니다. 그런데 가시광선에 대한 차단은 아직 그런 지수로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가시광선도 우리 피부의 색소 침착이나 기미 이러한 것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부분의 중요성이 조금 간과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중요성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에 대한 차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시광선에 대한 차단에 대한 성분은 주로 산화철입니다. 아이언 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성분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틴트가 되는데요, 산화철은 적색, 황색, 흑색 산화철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얼마만큼 비율로 배합하냐에 따라서 그 틴트의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이고요. 가시광선 차단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톤업 선크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시광선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흰색의 어떤 색소들이 들어있어서 좀 톤업을 시킨다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산화철, 이런 또 가시광선 차단인 효과가 입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덧바를 수 있는 선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아무래도 바를 수 있는 양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외출 시에 또는 낮에 활동하면서 추가로 덧바를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백탁이 없는 무기자차, 여러분들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는 많이 들어보셨죠? 미네랄 성분으로 되어 있는 무기자차가 피부에 자극이 없고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도 쓸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무기자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백탁 현상이잖아요. 오래전부터 이 백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제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나 어떤 코팅, 어떤 표면의 분산,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백탁의 불편함이 없고 발림성도 개선되는 그러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외선 차단 성분 외에 자외선에 의해서 유발되는 피부 손상을 복구해준다는 차원의 어떤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어떤 비타민 등등의 어떤 피부를 복원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 또는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바르라고 권고되는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선크림을 열심히 바른다고 하더라도 자외선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부는 손상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더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얼마나 또 빠르게 손상된 피부를 복구시켜 줄 수 있는지, 그 피부의 DNA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 그 산화된 부분을 얼마나 항산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움을 주는 게 우리가 안티에이징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이러한 것들이 자외선 차단의 효과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손상에 대해서 자외선의 어떤 그 유해성을 더 떨어뜨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그것은 좀 과장된 마케팅에 속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외선에 의해 손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들을 좀 얼마만큼 최대한 피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준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 바르면 자외선이 차단이 더 잘 된다거나 피부 손상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으로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E, 페룰릭 엑시드, 비타민 B, 나야시나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제가 개발한 제품에는 실리마린이라는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한 제품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선크림 시장에 나와 있고,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피부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자로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을 바를 수 있는가? 두 번째, 빈틈없이 균일하게 자외선 차단막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 땀이나 물, 그리고 마찰 등의 이유에 의해서도 얼마나 그 막이 유지된 채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형들, 성분들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얼마나 충분한 양이 피부 위에 남아서 고르게 발려서 자외선 차단을 해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르는 것이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는 것일까요? UVB와 UVA를 다 차단해 줄 수 있는 것이 좋고요. SPF 30 이상, 그리고 UVA는 3 포지티브 또는 4 포지티브 이상, 가시광선도 차단할 수 있으면 좋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야외 활동을 한다면 워터 레지스턴트, 씻겨 나가지 않고 피부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조건의 제품을 선택했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얼마만큼의 양을 바를 것인가 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핑거팁 유닛, 검지와 중지의 마지막 마디만큼 튜브를 짜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바르기는 쉽진 않죠. 이렇게 정도의 양을 바르는 것이 표준이고, 이 정도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불편하다 그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자주 바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바르는 것이 표준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SPF를 계산할 때, 우리가 테스트할 때 필요한 검사의 기준이 되는 양을 토대로 만든 것인데요. 얼굴 크기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1g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손가락 마지막 마디에 한 2줄 정도를 짰을 때를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선크림은 외출 얼마 전에 바르는 것이 좋은가? FDA에서는 15분 전에 바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15분이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15분 동안 피부가 흡수되어서 하기 때문에 15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기자차든 유기자차든 그것이 얼굴 표면에 고르게 발려지고 밀착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 15분을 너무 딱 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출 전에 미리 발라서 피부에 고르게 밀착되고 고르게 막을 형성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직후에는 효과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직후부터 그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막들이 안정화되면서 그 효과도 안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하면 급한 대로 바르고 바로 외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히 바르셔야 됩니다. 의외로 놓치는 곳이 많습니다. 귀에 굉장히 자외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의 가장자리 턱라인 이 옆쪽이 사이드 있잖아요. 사이드가 안 발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가 모자를 써도 잘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얼굴의 가장자리, 이 아래쪽 가장자리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장자리 부분 꼼꼼히 발라주시고, 인중 부분, 미간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빼놓게 바르시는 부분이 있고요. 입술도 요즘에 립 제품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입술도 잘 꼼꼼히 바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머리, 어떤 분들 머리 보면 가르마 부위만 까맣게 탔어요. 저희 애들도 그러는데 가르마 부분이 까맣게 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르마에도 발라야 되냐? 물론 바르면 좋겠지만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가르마에 바른다기보다는 여름철에, 특히 자외선이 강할 때는 좀 가르마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줘라. 왜냐면 저희 모낭도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탈모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피부 손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침에 바르고 외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간격으로 덧발라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한 이슈죠. 자, 야외 활동을 한다 라고 하면 좀 자주 덧발라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실내 활동만 한다 그랬을 때는 굳이 덧바를 필요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시간 정도 지났을 때 선크림이 우리 피부에 상당량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신경 쓰이는 분들은 잠깐 점심시간 전에 한번 덧바르는 정도로 충분하실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덧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외출이 있냐에 따라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피지 분비가 많고 한다면 2시간마다 덧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심하지 않고 땀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봤을 때 한 중간에 한 번 정도 덧바르는 정도로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실생활에서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거나 조금 오해가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자차가 유기자차보다 무조건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자차의 자외선 차단 성분인 어떤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어떤 성분들이 민감한 피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이 성분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형을 구성하기 위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유기자차라고 해서 무조건 더 자극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 성분 자체가 좀 민감한 피부에서는 유기자차가 자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를 사용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가 자극이 없고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유기자차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가 결핍될 수 있다 라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햇빛이 피부에서 비타민 D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과거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D와 그 일상에서 사용하는 선크림의 어떤 양과는 크게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선크림을 바르더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은 적다 라는 쪽이 좀 우세했다면, 또 2025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선크림을 꾸준하게 바르는 사람들에서 비타민 D의 농도가 낮게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크림을 바르지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자외선에 노출이 될 때는 선크림을 좀 발라서 피부의 노화를 막고 비타민 D를 어떤 음식이나 어떤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할까요? 실내에서는 그 창문의 영향이 있습니다. 창문을 투과하느냐 안 하느냐, UVB는 창문을 거의 통과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자외선 A, UVA와 가시광선은 창문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창가에 오래 있으신 분들 중에 색소가 신경이 쓰이고 하는 분들은 UVA와 가시광선이 차단되는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광노화가 이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 왼쪽 얼굴만 노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보고도 되고 실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창문을 통한 자외선의 어떤 통과와 이로 인한 어떤 노화, 이러한 부분들도 꼭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실내 조명도 문제가 될까요? 우리 일반적인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블루라이트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어떤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이러한 것들도 우리 피부에 유해할까? 이것은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어떤 피부 노화나 어떤 피부 손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근거가 약하지 않나, 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 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크림은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수준의 선크림 사용으로는 대체적으로 폼 클렌저 정도로서 제거가 충분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지성 피부이고 피지가 많고 여름철에 찝찝하다 그러면 이중 세안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 과도한 세안으로 굳이 피부에 자극을 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워터 레지스턴트 제품이라든지 운동용 제품 그리고 틴티드 제품 이중 세안을 해서 좀 깨끗하게 닦여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SPF 수치가 무조건 높을수록 더 좋을까? 물론 SPF가 높을수록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SPF 50과 SPF 100의 차이를 보면 수치상으로는 98%, 99%로 실질적으로 SPF 30 이상이면 그 차단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요, 그 199명 정도의 대상으로 스키장에 자외선이 강한 상태에서 한쪽 얼굴에는 SPF 50, 한쪽 얼굴에는 SPF 100짜리를 바르고 테스트를 했을 때 한 6시간 정도 햇빛에 노출을 하고 반응을 봤을 때 SPF 수치 50을 바른 쪽에서 다음날 그 평가를 했을 때 한 50% 이상에서 SPF 50을 바른 부위에서 더 반응이 세게 나타났다 라고 했고, SPF 100을 바른 부위에서 더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경우는 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SPF 100을 바르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자외선으로부터의 손상에 좋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인데요. 물론 이 논문의 저자는 뉴트로지나에 소속된 저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기존에 SPF 50 이상 바르면 또는 30 이상 바르면 그 차단 효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어떤 기존의 개념에서 좀 다른 결과로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왕 바르는 거 SPF를 높은 걸 바르겠다,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똑같죠? 젊은 피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자외선의 손상으로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서 잘 예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